어머니, 우리 집은 흰 수세미 하나만 써요. 보기 산만해요. 그래, 알겠다. 저는 김순자예요. 일흔이 조금 덜 됐고요.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과부가 되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일을 30년 넘게 하며 아들 준호를 키웠지요. 남의 집 바닥을 닦고, 남의 아이를 업고, 남의 냄비를 반짝이게 설거지하면서 제 아이 도시락 챙겨 학교 보냈습니다. 손등엔 세제에 벗겨진 하얀 자국이 줄줄이 있어요. 그 자국을 저는 살림의 줄이라 부릅니다. 제 인생도 그 줄 따라 여기까지 왔지요.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들 집에 얹혀 삽니다. 며느리 이름은 최서연, 손주는 6살 이민준. 제 유일한 낙은 민준이랑 블록 쌓고 그림책 읽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집에서 찬밥 신세입니다. 밥은 늘 제일 마지막에 먹고 말은 제일 먼저 삼킵니다. 며느리는 똑똑하고 부지런하지만 가끔 말끝이 콱하고 내려앉지요. 저는 성격이 온순한 편이라 대들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저 같은 시어머니들이 덜 다치고 사는 법, 덜 서운하게 말하는 법을 제 이야기로 알려드릴게요. 말 어렵게 안 합니다. 여러분 듣기 쉽게 천천히 갈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없으시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첫째, 얹혀 산다는 말의 뜻. 얹혀 산다는 건 부끄럼도 있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첫 달에 제가 수세미를 색깔별로 걸어놨지요. 노란 건 접시, 초록은 냄비, 파란 건 싱크대. 그게 제 30년 습관이에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흰 수세미 하나만 써요. 보기 산만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칼날 같은 말투가 사람 가슴을 찢어놔요. 저는 그래, 알겠다 하고 수세미를 하나만 남겼습니다. 상자에 제 수세미들을 넣으며 생각했지요. 여기서 오래 살려면 내 기준도 있고 저 집 기준도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작은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이름하여 살림 약속지. 민준이 하원 간식과 목욕은 내가 맡기. 저녁 설거지와 쓰레기는 아들과 며느리 번갈아 하기. 수요일은 내가 쉬는 날. 그날은 말하지 말고 찾지 말기. 큰 일은 말로, 작은 일은 쪽지로. 감정은 줄이고 약속은 남기기. 부탁은 거절당하면 상처가 됩니다. 약속은 고치면 대화가 남습니다. 얹혀 살아도 약속 하나면 허리가 조금 펴져요. 둘째, 내 편, 세 사람. 저에겐 오래된 친구가 셋 있어요. 박말수, 오영자, 장복희. 수요일 점심에 공원 평상에 모입니다. 내가 말했지요. 내 밥은 늘 식어 있고 내 마음도 늘 식어 있어. 말숙이가 혀를 차요. 순자야, 너 그 집 식구야. 도우미야? 영자가 덧붙입니다. 도우미는 돈을 받고 식구는 마음을 받아. 복희가 말해요. 민준이가 내 무릎에서 웃잖아. 거기부터 시작해봐. 그날 집에 와서 저는 민준이랑 오후 4시를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박아 놓았습니다.
이 시간은 할미 것이고 손주 것이야. 며느리에게도 말했어요. 내가 야근이면 내가 더 도울게. 근데 이 한 시간은 나도 살자. 사람이 하루에 기쁜 시간 조금은 있어야 오래 돕습니다. 셋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며느리가 뭘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욱하고 올라오지요. 그래도 말을 바꿔서 해봅시다. 왜 그래?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만 좀 해라. 대신 이건 이렇게 해줘. 너무한다. 대신 나는 이럴 땐 힘들더라. 말꼬리만 바꿔도 싸움이 절반으로 줄어요. 저는 이걸 말의 손잡이라고 부릅니다. 손잡이가 있으면 문이 덜 세게 닫힙니다. 넷째, 아들에게는 짧고 분명하게. 아들 준호는 착합니다. 하지만 착한 아들이 다 현명한 남편은 아닙니다. 저는 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서연이의 짜증은 내가 먼저 받아라. 내가 안 받으면 나를 보게 된다. 아들들은 종종 잊어요. 결혼하면 사랑의 첫 길은 아내에게 납니다. 엄마가 그 다음이에요. 이 순서가 지켜져야 집이 덜 기웁니다. 다섯째, 찬밥은 이렇게 먹습니다. 찬밥도 사람 마음 먹듯 먹으면 덜 서럽습니다. 저는 제 접시를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가요. 그릇이 따뜻해지면 찬밥도 맛이 조금 살아납니다.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에 따뜻한 일을 하나씩 넣읍시다. 손주 그림책 한 편, 골목 햇볕에 10분 앉아 있기, 라디오 사연 듣기, 수요일 친구들과 수다. 내 낙이 있어야 오래 참습니다. 낙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소금처럼 녹아버려요. 여섯째, 집안일은 방법 싸움. 살림은 정답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적어 건넸습니다. 살림 안전수칙. 수세미 색은 며느리 기준. 시간 배분은 내 기준. 김치는 며느리 맛, 된장은 내 맛. 다르면 반찬이 하나 더 늘 뿐. 내 방은 창고 아님. 들어올 땐 노크. 실수 후 10분 침묵. 그 다음에 말하기. 쓰레기, 설거지 번갈아 하기. 달력의 별표. 종이에 적으면 입이 덜 아픕니다. 보면 싸움이 줄어요. 일곱째, 사흘짜리 열과 7글자. 민준이가 열이 펄펄 난 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큰 발표가 있었고 아들은 출장을 갔지요. 저는 물수건 갈고 약 먹이고 등을 문질렀지요. 새벽 2시 며느리가 들어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과는 길면 변명이 섞입니다. 7글자면 됩니다. 죄송해요. 고마워요.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고생했다. 얼른 들어가서 자. 난 낮에 잘 수 있어. 사흘 뒤 열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른이 되고 싶네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지적 대신 요청을 씁니다. 저도 참기 대신 알림을 씁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부탁드려요. 며느라, 이건 이렇게 해줘. 말이 고와지니 밥맛도 돌았습니다.
8째. 손주는 시간표로 사랑을 배워요. 아이들은 말보다 시간을 봅니다. 민준이와 저희 오후 4시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 1시간이 쌓이니 민준이 그림의 할미 얼굴이 자주 나옵니다. 아이는 누가 나를 사랑하나를 말로 배우지 않고 누가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나로 배웁니다. 며느리도 그걸 알게 됐지요. 야근이 늘면 미리 알려줍니다. 저는 일정표에 씁니다. 민준이 저녁까지 내가 9째. 친구들은 등을 본다. 수요일마다 말숙 영자 복희와 만납니다. 나 부탁을 줄이고 메모를 늘렸더니 싸움이 줄었어. 말숙이 웃어요. 넌 이제 도우미가 아니라 할머니야. 영자가 말해요. 할머니는 사람 속도를 먼저 맞추지. 복희가 고개 끄덕입니다. 그리고 자기 낙은 꼭 챙기지. 친구 셋은 제 등을 봅니다. 내 어깨가 내려가면 올려줍니다. 등이 구부정하면 펴줍니다. 이 3명의 할머니들, 내 편 3사람을 만들어 두세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10번째. 며느리에게 주는 5문장. 서연아, 혹시 내가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5문장만 기억하렴. 어머니, 부탁드려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방은 제가 노크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감사했어요. 어머니도 쉬는 날 가져요. 짧지만 힘이 큽니다. 집안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11번째. 시어머니들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꿉시다. 분수 줄이고 관찰 늘리기. 내가 해본 방법을 참고하고 서로 맞추기. 내 몸 챙기기. 병원, 치과, 운동. 내 낙 잊지 않기. 손주, 친구, 햇볕. 고마움은 바로 말하기. 하루 지나면 열기가 빠져요. 어른이 먼저 웃으면 젊은 사람은 음표를 붙입니다. 말끝이 내려갈 것 같으면 저는 일부러 올립니다. 그렇지? 물음표 하나가 문을 살짝 열어요. 12번째. 작은 기적, 매일의 해피엔딩. 이 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은 기적이 매일 생깁니다. 며느리가 제 방 앞에서 똑똑 2번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아들이 설거지 통물을 먼저 빼고 그릇을 정리합니다. 손주가 과자를 나눌 때 할머니 먼저. 합니다. 수요일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중요한 일,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순자야, 김치 좀. 그 소리를 못 듣지만 저는 요즘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엄마, 오늘은 내가 할게. 할머니, 자. 민준이가 제 손에 공룡 딱지를 붙여요.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소통하라는 신호입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이 3가지만 나눠보세요. 서로의 쉬는 날 하나, 서로의 부탁 문장 하나, 서로의 낙 하나. 달력에 적어두면 가정이 덜 무너집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버텼고 지금은 조금씩 살고 있습니다. 13번째. 이름을 불러줍시다. 시어머니 김순자의 28말은 짧게, 메모는 길게. 수요일은 쉬는 날. 며느리 최서연 37회사에서 유능. 집에서는 아직 연습 중.
요즘 말이 부드러워지는 중. 아들 이준호사 십착하지만 순서 헷갈릴 때가 있음. 요즘 설거지 리스트에 별 2개. 손주 이민준육 할미의 태양. 할미 먼저를 배움. 친구일 박말숙 혀가 맵지만 마음이 달다. 식구냐 도움이냐 핵심 던지는 사람. 친구이 오영자 말보다 눈빛. 자리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람. 친구 세장복희 현실파. 낙부터 챙겨를 입에 달고 산다. 14번째. 냉장고에 붙여둘 문장. 우리는 식구다. 식 먹을 식, 구입구. 같이 먹고 입으로 상처를 덜 내면 집은 오래 서요. 할머니들, 오늘도 밥을 짓고 말 한 숟가락 덜어봅시다. 덜 뜨겁게, 덜 차갑게.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웃을 권리, 쉴 권리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밥을 안 치고 며느리가 제 방 앞에서 똑똑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손주가 제 손에 공룡 딱지를 붙이면 그게 우리 집의 해피엔딩입니다. 박수 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서로 이름을 불러주세요. 서연아, 준호야, 민준아. 순자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먼저 앉습니다. 그게 집이지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보자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자고요. 그동안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